네, 안녕하십니까 K사 좋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QM 센스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메인보드를 소개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4세대 CPU 라이젠 7000 시리즈 지원 메인보드겠죠. 소개드릴 모델은 기가바이트 X670 어로스 엘리트 AX입니다. 자, 뒤에 AX가 붙죠. 이 AX가 뭐냐면은 그 와이파이 802.11 AX의 그 AX입니다. 와이파이 6라고 하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카드랑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AX가 없는 뭐 엘리트가 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제품이 유일한 엘리트 모델입니다. 어로스 메인보드를 보면은 뒤에 엘리트라든지 프로라든지 울트라라든지 그런 전미사가 있어요. 이거 전미사가 제품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부터 하나씩 꼽아보자면은 익스트림, 마스터, 울트라, 프로, 엘리트 이렇게 5등급인데,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하면은 어로스 메인보드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됩니다. 그래도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기가바이트가 자랑하는 게이밍 메인보드 브랜드니까 어느 정도 등급은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전 메인보드들을 봐도 엘리트 등급이 중급기 이상은 됩니다. 어로스 메인보드의 타키온이라는 약간 번외편 같은 그런 메인보드인데 걔는 오버클럭 특화니까 이번에는 설명을 제외하도록 했어요. 자, 제품 상자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어로스 로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금속을 층층이 올린 것 같은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X670 칩세트 이름이 적혀 있고요. X670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PCI 익스프레스 5.0에 대한 지원이 약간 제한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PCI 5.0 레디라고는 적혀 있거든요. 근데 또 뒤에 가로가 있어서 NVMe only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나 뭐 확장 슬롯,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확장 슬롯은 5.0이 아니고 M.2 SSD를 장착하는 M.2 슬롯만 5.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뒷면을 볼게요. 상자 뒷면에는 보통 제품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이 적혀 있죠. 총 4가지가 있는데 얘는 방열판 얘기고요. 얘는 2.5GB 램, 유선 램, 그리고 얘는 전원부 16 플러스 2 플러스 2페이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6E를 지원한다. 아까 AX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와이파이 6E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상자는 간단하게 다 살펴본 것 같으니까 제품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자를 열면은 메뉴에 메인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상자를 보면은 중간에 책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메탈 스티커, 오로스 메탈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책자가 매뉴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거는 펼쳐보면은 그냥 각종 인증 로고랑 QR코드만 있어요. 여기 아래 영어로 막 이것저것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가바이트는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애플이 맨 처음 시작했었죠, 이거를. 근데 요즘에 메인보드 회사든 아니면 뭐 그래픽카드 회사든 보통 다 따라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매뉴얼 정도는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뭔가 복잡하게 책자 형태로 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장에 크게 돼 있는 간단 매뉴얼 정도라도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여기를 열면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안테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M.2 SSD를 살짝 띄워주는 스페이서고 하나는 고정 나사. 그리고 반대쪽에는 SATA 케이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G 커넥터라는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로 연결되는 그 전면 전원 스위치, 인셋 스위치, 그 각종 뭐 하드디스크, 작동 LED가 여기에 미리 케이스 핀들을 다 꽂아 놓고 바로 메인보드에 직결할 수 있게 그런 걸 돕는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자, 상자에 다시 다 놓고요. 구성품은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이번 영상의 주인공 메인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인보드들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기가바이트가 검은색 위주로 색상 조합을 하는데 한 가지 뭔가 튀는 색이 있어요. 바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 푸른빛이 도는 약간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굉장히 예전 세대부터 이 포인트 컬러를 놨는데 이번 X670 어로스 엘리트에는 굉장히 비율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위에 여기 하나 M.SS 방열판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약간 회색 도색 정도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 보드들은, 옛날이라고 해봐야 물론 이전 세대지만, 이전 세대 보드는 사선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었거든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 있고 칩셋 방열판에도 나 있고 그랬는데, 이 도색 정도만 이렇게 아주 약하게만 들어가 있고요. 자, 간단한 외형은 여기까지로 하고, 가장 중요한 CPU 소켓이죠. AM4에서 AM5로 바뀌었습니다. 핀 방식이 LGA로 바뀌었는데, 이전 세대는 PGA라고 해서 핀이 CPU에 있었어요. 그래서 CPU 그 쬐끄만 걸 막 조금만 살짝 놔도 막 핀이 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LGA로 바뀌면서 인텔처럼 핀이 메인보드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켓 커브만 잘 장착돼 있으면은 뭐 이쪽에 손으로 누른다고 뭐 핀이 휘거나 뭐 그러지 않죠. 뭐 뒤 이렇게 친다거나. 대신 이 소켓 커버는 꼭 장착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떼면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착을 해 놓고 CPU를 꽂아야 되고요. 이 소켓 커버를 떼놓고 CPU를 꽂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 커버는 나중에 분리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CPU를 장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걸쇠를 내리고요. 그 다음 껍데기를 열고, 자, CPU 보면은 여기 끝에 삼각형이 있거든요.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에 맞춰서 CPU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커버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소켓 커버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니까 굳이 CPU를 끼기 전에 무리해서 커버를 떼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켓 커버 옆에는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당 32기가씩 4개, 그러니까 총 128기가 메모리를 지원하는 DDR5 메모리 슬롯이고요. 그 아래는 당연히 칩세트 방열판이 있고, 그리고 확장 슬롯이 총 3개입니다. 위에 금속으로 보강된 슬롯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I Express 4.0 16 슬롯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걸쇠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기가바이트가 이지 래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요즘 그래픽카드를 보면은 백플레이트가 없는 그래픽카드가 없거든요. 근데 백플레이트가 있으면은 장착을 하고 나서 백플레이트 때문에 손을 이렇게 넣을 공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M.2 방열판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자라든지 도구를 써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클립을 위에까지 연장시켜 놔가지고 누르면 바로 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 M.2 방열판 때문에 도구를 썼어야 됐을 텐데, 위에 바로 이렇게 연장된 부속품이 있어서 바로 눌러주고 당기면 그래픽카드가 빠집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왜 옛날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하면서 아주 유용한 기믹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슬롯 2개는 뭐 칩셋에 직결되는 슬롯이고요. 칩셋에 직결되니까 당연히 PCI Express 5.0은 아니고, 위에는 모양은 16배인데 4.0 Gen 4 슬롯이고요. 그 아래에는 3.0 2배 슬롯입니다. 이 아래 슬롯에는 사운드 카드나 캡처 카드 정도를 장착하면 딱 좋은 슬롯들이에요. 그리고 메인보드 레이아웃상으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다고 했죠. 여기 슬롯에 그 아래로 슬롯이 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3슬롯이나 뭐 그렇게 두꺼운 그래픽 카드를 메뉴에 꽂아도 아래쪽에 확장 슬롯을 무리 없이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도 이런 레이아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다음은 쿨링팬 커넥터인데, 쿨링팬 커넥터가 여기 위에 CPU 그리고 CPU 옵션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2개까지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RGB LED 핀 헤더, RGB LED 핀 헤더가 총 5개인데, 다른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위에 2개, 아래 2개, 아니면은 뭐 3개 정도, 합쳐서 3개 정도만 있는데, 얘는 5개나 있어요. 이 메인보드가 엘리트 등급이라 가장 낮다고 했죠, 아까. 엘리트 등급이라 온보드 RGB LED가 없거든요. 그래서 RGB LED 스팁을 지원하는 핀 헤더가 5개나 되나 봅니다. 자, 위에 보면은 12V 4핀 핀 헤더가 2개가 있고, 여기 아래는 어드레서블 5V 핀 헤더라고 하죠. 5V RGB 핀 헤더가 1개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12V 하나,
그리고 5V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USB입니다. 여기 보면은 타입C 핀 헤더가 있는데 USB 3.2 Gen 2x2, 그러니까 20기가를 지원하는 타입C 핀 헤더가 있고, 여기에 3.2 Gen 1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총 포트를 4개를 지원하고요. 여긴 2.0 두 개가 있어서 얘도 포트를 4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가 2개씩 지원하니까 8개고, 얘까지 9개. 전면에서 9개 최대 USB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SATA 커넥터는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보통 뭐 X670이라든지 그 정도 등급이 되면은 6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SATA보다는 M.2가 주다 보니까 SATA 포트를 과감하게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M.2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M.2 슬롯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위에 파란색 방열판이 있는 데가 CPU에 직결된 PCI 5.0 M.2 슬롯이고요. 아래 3개는 4.0이에요. 다 방열판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이따가 방열판을 다 분리를 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 후면 I/O 포트 부에는 여기 있는 버튼이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USB에 바이오스 파일을 넣고 USB 연결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입혀지는, 그걸 지원하는 버튼입니다. 당연히 24핀 커넥터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HDMI가 있는데, HDMI는 2.0 규격이라 4K 60Hz를 지원하고, 여기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데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파이 안테나를 장착하는 나사산입니다. 그리고 USB 2.0 4개, 그리고 3.2 Gen 1 4개, 그리고 3.2 Gen 2 2개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타입C가 있는데 아까 전면처럼 USB 3.2 Gen 2x2예요. 타입C가. 그리고 이쪽에 다시 USB 3.2 Gen 1 2개가 있고요. 얘는 아까 패키지 뒤에서 봤듯이 2.5GB 랜을 지원하는 RJ45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3.5mm 오디오 잭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형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 방열판을 다 분해를 해서 내부 속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분해가 끝났고요. 먼저 방열판을 살펴봅시다. 한 번에 들리죠?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 엘리트, 계속 예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전 세대 엘리트는 방열판에 히트 파이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좋냐?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방열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쪽 공간이 작으니까. 근데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위쪽의 열을 더 큰 방열판 쪽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전원부의 온도를,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국내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칩세트 방열판인데 뭐 그다지 별 볼 일 없죠. 근데 칩세트가 2개예요. 이번 AMD 7000 시리즈 지원 메인보드는 칩세트가 2개가 들어있어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2개의 칩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M.2 SSD 방열판인데, 보시면 나사를 제가 따로 안 뺐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어도 나사가 안 빠져요. 얘도 그렇고, 여기 나사산이 방열판에 있고, 여긴 아예 걸쇠 형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열판에 있는 나사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M.2 SSD 방열판을 조립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게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열판에 가려서 못 보여줬던 M.2 SSD 슬롯들인데, 보시면 검은색으로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거를 이지 레치라고 했었죠. 얘의 명칭도 이지 레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사 없이 M.2 SSD를 고정해주는 그런 부속품이에요. 자, 사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당겨서 얘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M.2 SSD를 꽂고 다시 밀어주면 딸깍 하면서 고정이 돼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기면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당기지 않는 이상 그냥 지 혼자 뭔가 들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뺄 때는 다시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엄청나게 편리하죠. 지금 엘리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로스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둘 다 이지레치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픽카드를 바로 빼주는 걸쇠랑 M.2 SSD를 고정해주는 걸쇠, 편리한 기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긴 오디오 코덱이 있습니다. 오디오 코덱 칩이 뭐냐면은 ASC897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엘리트인데 뭐 좀 상위 등급 코덱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뭐 하위 등급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될랑말랑하네요. 그래도 어로스인데 그래도 상위 등급 코덱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엘리트는 가장 하위 등급이니까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 자, 코덱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은 CPU의 가장 중요한 이 전원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씩 제가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 CPU로는 총 16페이지고요. 여기는 이 페이지는 내장 그래픽용입니다. 그러니까 16 플러스 2페이지 구성이겠죠. 자, 전원부 모스펫이 칩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걸 DR-MOS라고 하는데 전원부 부품은 인피니언의 TDA21472 70A짜리 모스펫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16페이지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엄청 최고 하이엔드에나 들어갈 법한 전원부 부품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CPU도 소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미들급, 약간 중상위 보드에도 예전에 상위, 최상위 메인보드에 들어갈 법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부 위에는 CPU 보조 전원이 있는데 8핀 2개가 필요합니다. 꼭 2개를 장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7000 시리즈 CPU가 소비 전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2개를 다 장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메인보드 구성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X670 어로스 엘리트 AX. 어로스 메인보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데 방열판에 히트 파이프도 있고 이지레치라고 하는 그래픽카드 확장 슬롯 걸쇠랑 M.2 SSD 걸쇠까지 가장 낮은 등급까지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나 알 수 있는 메인보드였습니다. 자, 저는 QM 센스였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